북한 지역 연구 스터디 모임, 세 번째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 개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김영호 박사님께서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지난주는 해방 이후 분단 78년 동안 남과 북이 이 각자 국토 계획을 세우고 또 복구 계획을 세워서 해왔던 것을 이제 북한 지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남과 북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나 있고 또 이제 SOC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나중에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통일의 비용으로 이제 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남과 북이 그러기 전에 어떻게든지 서로의 이 여건을 이제 형성을 해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참 남북 분단 이후에 가장 어떻게 보면 경색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경색된 상황이 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또 어느 순간 또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여러 차례 겪어왔고 또 통일을 이루어왔던 그 독일이라든지 예멘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도 그 통일 과정에서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통일을 이루었는데 우리도 역시 이제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 새로운 세대에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가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 이후에 그런 북한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러한 전략의 방향을 짜서 언제든지 준비해 놓고 여건이 되면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래에 대한 그런 꿈 그리고 이제 우리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발전 그리고 주변 국가와 관계 이제는 이 나라의 계획이 자기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국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 한반도는 또 통일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 지역은 그러한 초국경적인 초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주변 국가에 연결하면서 그 내부를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 전략을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네. 네, 그다음 말씀. 네, 북한의 지리 경제적 여건을 잠시 이제 보면서 과연 어떠한 지금 북한의 지리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 있고 앞으로 여기에다 담을 것은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리적인 여건은 북한은 산악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특히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동해안 맞은편은 일본 서북부 지역과도 이제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면적은 한반도의 55.1%, 우리 남한보다 좀 더 넓습니다. 네. 이 북한의 가장 동쪽은 나선 특별시 이 선봉구역 우암동이 있고 또 가장 서쪽은 평양북도 신도군 비단성 거기는 이제 중국하고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남쪽은 우리 이제 백령도와 이제 가장 이렇게 가까이 있는 항해남도 강령군 등암리 그리고 가장 북쪽은 함경북도 온성군 풍소리 이렇게 이제 이 북한의 지리적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북한의 인구 및 노동력을 보면은 이제 우리의
2분의 1 수준이죠, 인구는. 그리고 그렇지만 경제활동 인구는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지 역시 국토의 74%가 이제 산림 지역이고, 산업용지나 농지 등의 평지는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은 참 에, 인구는 2분의 1이지만 우리는 그쪽에 비해서 61배 정도 이제 차이가 납니다. 예, 총 명목 소득이 31조인데 우리는 1915조, 그래서 61배. 그리고 1인당 소득 역시 142만 원, 142만 원인데 우리는 4,480만 원, 8만, 만, 10만, 4천만 원 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달러로 아니고 이제 우리 돈으로 따지니까 달러로 3,500 불 정도 됩니다. 무역 규모를 보면은 참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국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총 무역 규모가 7억 정도뿐. 그 수출은 1억도 못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이 6,444억 달러. 참 엄청나죠. 이렇게 남북이 이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사회간접자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철도는 거기는 철도유지이기 때문에 좀 더 길고 도로는 우리가 더 이제 연장선이 깁니다. 고속도로 역시 우리가 훨씬 더 길게 있습니다. 네. 산업 구조를 보면은 선진국가로 갈수록 서비스업이 이제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도 여기는 농림업 23.8%, 광공업 28.3% 이렇게 지금 후진국의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지대는 이제 평양과 남포, 우리나라 수도권과 같이 그쪽 지역도 그곳에 많이 모여 있고 평안남도, 한경남도, 한경북도 이런 임해 지역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산업을 남북한 비교해 보면 이제 식량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밭작물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높은데 쌀은 저희가 이제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라든지 뭐 화학 비료 이런 것도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역시 철강석도 그러고 이제 조강 이제 이런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지금 우리는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선박 제조일이 네. 이러한 이제 북한의 그 여건 정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여건을 통일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걸 보려면은 과거에 우리도 이제 70년대에는 국토종합계획을 세울 때 우리 땅 안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땅 안에서 어떻게 편리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데 이제 중점을 두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주변 국가와 이제 온 세계와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변 국가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국토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국의 동북 삼성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일본 그리고 한국의 이제 이 접경 지역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에,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변 여건은 지금 정치 외교적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대립과 그리고 또 협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및 일본 간 갈등 속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시안과 동아시아 이런 데가 활발하게 이제 협력을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은 경제적 측면에서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중심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고 동아시아 인프라 협력 확대가 이제 전망이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이제 동북아 간선철도 아시아 해외 이미 이제 계획을 위에는 보면 이제 철도의 계획이 이렇게 이미 되어 있고 남북한에 연결하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베리아
이제 횡단철도라든지 이 만주리아 철도, 몽골 철도, 그리고 중국과의 그 철도 연결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또 밑에는 보면은 이제 유럽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하이웨이가 이미 이제 우리 쪽에서는 H1하고 H6 그러한 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북한에서 지금 막혀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그러면은 중국 가장 우리에게 한반도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또 특히 북한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중국의 한동의 주변 지역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나오닝성 5.1선 연해 경제벨트가 지금 활발하게 중국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변도 철도를 우리 이제 북중 접경 지역으로 쭉 연결해 가지고 연길 그리고 저 수입 헌업까지도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길림성에서부터 지투, 장춘, 지린 그리고 두만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개방구가 이제 쭉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중국이 이제 개방을 할 때 저 심천에서부터 이제 홍콩 옆에 심천에 맞닿아 있는 심천에서부터 개방을 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 특구를 이제 상해 쪽으로 그리고 지금 동북 삼성 쪽으로 이렇게 해서 중국은 이미 연해 지역은 아주 그 발전된 그러한 지역으로 이미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낮은 이제 쪽으로 이제 여기는 연결을 다 해놨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중국이 나진항을 50년간 지금 사용권을 얻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지금 그 태평양으로 나오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길을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고, 연길 우리 이제 조선을 자치해주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1대1로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중국의 세계화,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과 이제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거든요. 미국은 이걸 막기 위해서 또 이제 어, 온갖 이제 힘을 쓰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나와. 그래서 이제 시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기 유럽까지 그런 육상의 그런 이 실크로드 그리고 이제 해상 실크로드를 이렇게 남쪽으로 지금 해서 이탈리아까지 가는 이러한 그 거대한 계획을 하고 아프리카에 다 그래 아프리카를 가봐도 중국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돕고 있고 그래요. 자기들의 세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이 그 세력을 막기 위해서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최강대국끼리 지금 이렇게 신냉전 상태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참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1대1로의 그 계획은 한반도에서도 이렇게 확장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동에서 시너지를 통해서 이제 평양과 서울, 부산까지 그리고 이제 일본과 러시아 이런 데까지도 전부 다 이제 이 1대1로에 이제 연결시키기 위한 계획을 중국은 지금 해서 동북아 경제 해랑 건설 추진 계획을 하고 있군요. 몽골까지 그리고 단둥, 평양 이렇게 이제 서울, 부산 철도와 도로, 통신망 이러한 거대한 계획을 지금 중국은 하면서 한반도까지 영향권 내 들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역시 이제 신동방 정책과 한반도 전략을 이미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 때부터 상당히 이제 그러한 관심을 갖고 했는데 이제 2008년 신외교 개념인 동방 벡터라고 불린 동방 정책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특히 이제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동북 이제 이런 데까지 러시아가 이제는 유럽보다도 이 극동 지역에 러시아 극동 지역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태평양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의 최대 해군 기지입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뭐 약해졌습니다만 아무튼 지금도 계속해서 그 블라디보스톡은 이제 그러한 해군 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역시 이제 한반도에 대한 전략도 러시아는 그동안에 우리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노태우 정부가 동북아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러시아와 이제 관계를 이제 회복시켰고 그 이후로 굉장히 우리하고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북한 등거리 원칙을 가지고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휘를 지지하고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이러한 것을 했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하고는 상당히 지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지금 접해 있습니다. 네. 네. 러시아 국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는 엄청난 그런 면적입니다. 극동 지역은 러시아 전체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3분의 1 정도가 면적이 617만 그러니까 약 한 60배 정도 우리 남한의 60배 정도의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극동 지역만 해서도 여기에는 이제 아주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국가기업 사회 상호 협력 강조. 우리하고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극동발전 전략 2025를 세워가지고 이제 아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 오다가 지금 이제 전쟁 상황 속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연해주 여기도 이제 사회경제발전 전략 2025를 세워서 그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동아시아 국가들과 극동 시베리아 간 산업 및 원료 안정적인 경제 환경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물류 연계망을 일본, 한국, 중국까지 이렇게 많은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태평양 쪽으로 우리와 이제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을 해올 수 있는 한 발자국 이렇게 다가갔었는데 남북 관계가 또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북한을 통해서 한국으로 이제 연결하는 거, 이 계획까지도 다 우리도 받을 걸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아직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할린 가스 그리고 야쿠츠크 하여튼 이 러시아의 극동 지역은 아주 지하 자원의 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그동안에 북한이 활발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핵 개발 이후로 이제 다쳤지만, 일본의 그 니카다 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그러한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동북아를 지배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동북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러시아까지 다시 이렇게 연결해서 1시간대, 2시간대 이렇게 스톱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심리서 아시아를 지원하는 국토 기반 형성을 나름대로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일일 권역 안으로 이제 모든 계획이 이제 수립된 상태이지만 언제든지 여건만 되면은 다시 대륙을 향해서 이제 경제적인 물질적인 여러 가지 것을 펼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일본은 서북부 지역이 조금 덜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앞으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이제 중국의 동북 삼성 그리고 한국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당일 이동 가능권을 넓혀가는 이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놓고 미래에 대한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일본과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제 북한 지도는 바로 이제 우리의 접경 지역과 이제 연결이 되죠. 접경 지역 발전 종합 계획을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한반도 중심으로 생태 평화 벨트를 구축을 하고 여기에 이제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발전시킨 그런 그리고 관광 여러 가지 이제 연구소 이러한 이 많은 계획을 우리가 지금 수립해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성공단도 이렇게 에, 참 지금은 문이 닫혔습니다만은 우리의 수도권과 특히 이제 접경 지역 지금 파주라든지 뭐 이런 데도 벌써 이제 첨단 산업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게 얼마든지 이제 개성공단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 남북한이 평화화 그리고 통일의 과정이 있어서는 이런 모든 것이 크게 북한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이를 위해서 이제 남북한이 서로 연결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한반도 통합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 근데 남과 북을 이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중심으로 생태 평화 벨트를 구축을 해서 세계적인 생태 벨트 그리고 이제 평화와 어, 공존을 할 수 있는 번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해놓고 저탄소 첨단 녹색 산업 벨트 어, 음, 남북교류 및 국제 평화 거점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한반도 국토형성의 기본 골격을 과거에 이제 4차 국토 종합계획 2000년부터 2020년까지도 이제 세워놨었습니다. 지금 이제 5차 국토 종합계획이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수립이 됐는데 이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록강, 두만강 접경 벨트 그리고 동해 쪽으로는 동해안 에너지 관광 벨트 그리고 서해안은 서해안 신산업 벨트, 남해안 남해안 선 벨트. 이렇게 해서 이제 극동 러시아, 북미, 유럽, 중국, 그리고 아세안, 아프리카, 그리고 일본, 북미, 남미까 이렇게 온 세계로 펼쳐나갈 수 있는 국가로 통일 한반도는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럼 북한 지역을 어떻게 이제 이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개발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죠. 음,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려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에 북한 지역 국토 발전 추구 형성 여건은 지금 앞에 보시다시피 초국경적 국토 및 지역 개발 정책 그 세계적인 흐름에 의해서 중국 일대일로 계획, 중국 연안 지역과의 경제 발전, 한반도 서해 연안과의 연결, 그리고 러시아 신동방 정책, 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지역 개발 사업,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 서북부 지역구 역동적 지역개발 정책과 연결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한반도 중앙지대의 생태 평화지대 형성과 신발전지대 형성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한반도의 그 중앙지대를 형성하면서 남과 북이 균형 있게 발전해 나아가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사실은 지금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통일 이후의 북한 지역, 우리 한반도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바로 이제 주변 국가가 국토 발전 계획과 연계를 이렇게 시키면서 효율화 및 글로벌 국토 실현이 가능한 그러한
이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국제화할 수 있는, 그리고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및 경쟁을 통해서 북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국토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전략은 내부적인 어떤 발전과 함께 외부와의 어떤 연계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동북아 경제 공동체 구축 및 활성화로 북한 지역의 지경학적 중요성이, 사실은 이제 동북아의 중심 지역이거든요, 이 한반도가. 그리고 대륙과 해양의 관문으로서의 이점을 활용하는 국가 간 교역 활성화로 국토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점선면으로 발전하는 벨트형 발전축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북한 지역 개발 전략과 발전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앞전에 보면은 각 축별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지금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앞전 정부가 이제 세우는 그런 계획인데, 양쪽에 이제 이 동해와 환항해, 그리고 대륙을 이렇게 끌어안고 나아가는 그러한 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계획은 이 국가 연구원이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권에 따라서 세워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압록강과 두만강 접경지대를 어떻게 그러면 이제 발전을 시킬 것인가? 초국경적 산업 및 물류협력지대를 이 지역에 육성을 한다. 중국과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또 이렇게 이제 깊은 그 연관이 있죠. 지금 아직도 그 소풍댐 같은 경우는 발전을 해서 절반 절반 나눕니다. 서로. 전기를. 그러한 것이 이제 압록강에는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동북 삼성 발전 전략에 따른 나온인성 연해 경제벨트 구축과 아까 말씀드린 창기투 개발 개선, 이런 것과 연결하는 거. 그리고 서부에 이제 그 황금평 유야도, 유명하죠. 유야도 해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조선이 이제 들어서는 그런 이러한 그 중국과 연접해 있는 도시들을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거, 경제 특구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지반, 만포, 강계, 북동부, 그리고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이렇게 해서 압록강과 두만강 지대를 이러한 그 지역과 이제 연계해서 이제 발전시키는 그러한 그 발전 방향을 이제 압록강, 두만강 접경지대에는 수립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두만강과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에는 북중로 접경 지역에는 16개의 세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16개의 세관이 있다는 것은 이곳을 통해서 이제 이 물물 교환이 되고 무역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국제사회가 규제를 해도 이 16군데를 다 어떻게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그 막아놔도 이제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16개의 세관이 이제 언젠가는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국제적인 무역의 이 항구로 또 이제 관문으로 이제 사용이 될 것입니다. 네. 네, 황해연안. 그러면 이제 황해는 물론 이제 중국은 워낙 크기 때문에 아까 위는 이제 동북 삼서이고 이쪽에는 황해 쪽으로. 그래서 이제 신산업 벨트가 우리 남쪽에는 이루어졌거든요. 이미 이 목포에서부터 쭉 이제 해서 수원, 그래서 서해안 쪽에 이제 신산업 벨트가 이제 우리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신산업 벨트를 이제 해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평양 쪽으로 쭉 이어가면서 신의주까지 있는, 그래서 북한 지역의 해주, 남포, 신의주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신산업벨트가 이제 이쪽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중국의 이제
경제 특구와 이제 경쟁 체제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 형성된 첨단 산업을 북한 지역 서해 연안으로 발전시켜서 대경기만 첨단 연관 산업 단지로 육성하는 방안.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통일 이후에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워낙 중국이란 것은 크고 넓고 또 강대하기 때문에 그래 중국의 연안 산업벨트에 대응한 하나의 협력 산업지대를 우리 서해안에 구축을 한다는 것이죠. 서해안 축을 한반도 국토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발전축으로 과거에는 이제 태평양 쪽이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서해안 쪽 과거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쪽에 이제 주로 많이 우리 경제가 치우쳐 있었죠. 네. 이와 같이 이제 목포에서부터 군산, 인천에서 쭉 중국의 대련, 천진, 천진은 이제 뭐 그 수도 베이징하고 한 50km 정도. 제가 93년도에 처음 중국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찰단으로 해서 갔을 때 고속도로가 천진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뭐한 50km 정도. 지금은 이제 거미줄 같이 많죠.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의 도시인 상해와 청도. 이러한 지역과 이제 우리가 산업 및 물류 협력을 함으로써 이제 한반도가 크게 융성해 나갈 수 있고 또 이제 일본의 후쿠오카라든지 네 넘어가시죠. 네 동해연안 그러면 동해연안은 어떻게 보신가? 이제 러시아의 그 에너지 이 우리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에너지 공급의 거점화를 이루고 또 동해안은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러한 산야가 그리고 해변, 바다, 관광 중심지로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남한의 에너지 관광 벨트를 북한 지역 원산, 청진, 나진 선부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 일본과 러시아와 협력해 경쟁하는 신재생 에너지. 예, 앞으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주가 될 겁니다. 지금 이미 이제 유럽 같은 데는 뭐 50% 육박가 이상 되는 그러한 이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해안의 산과 강과 호수, 바다 등 다양한 관광장으로 연계는 동북아지역 관광 거점적으로 육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뭐 이 30년 동안 이제 예, 국토종합계획에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이제 어, 여러 곳을 이제 이렇게 다녀보면서 한국에서 남쪽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 어디냐고 보면은 저는 고성을 꼽아요. 고성은 설악산이 남쪽은 설악산, 북쪽 고성, 남북 고성으로 딱 반 나눠졌어요. 북쪽 고성은 금강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아주 그 아름다운 뭐 화진포 같은 호수, 또 북쪽은 삼일포 같은 호수, 그리고 바다 갖출 걸 다 갖췄어요. 강, 조그만 성 강. 이와 같이 아름다운 그 동해안,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이 동해안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이 관광의 중심지로, 동북아의 관광의 중심지로 우리가 키워 나갔을 때 우리는 세계적인 그러한 참 관광 대국으로도 발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원산도 북한 쪽에서 관광을 많이 지금 활성화시켜 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이제 뭐 한반도, 물론 이제 통일되기 전에, 그리고 통일된 이후로도 이 한반도의 중심 지역은 앞으로 이제 한반도 중심의 생태 평화 벨트로.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그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드렸던 세계 생태 평화 공원, DMZ는 결국은 세계 생태 평화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이제 국토의 아주 중심축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주변은 이제 첨단 산업으로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러한 지대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무장지대 해서 정말 이 땅을 쓸 수 없었어요. 사실은 이 땅이 가장 잠재력이 높은 한반도에서 잠재력이 높은 그런 지역이고 역사적으로 볼 때 백제, 고구려, 신라 이러한 그
조선에 이르기까지 가장 문화가 발전했던 그러한 지역인데 지금은 이제 땅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그게 중심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국제평화기구도 유치해서 정말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그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발전 지역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중앙 신산업 성장 지도로 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이제 유럽의 뭐 영국의 엠포 코리도와 같은 그러한 신산업 시대.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리는 환경에 오염을 시키지 않는 그런 최첨단 산업으로 이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네, 네, 넘어가시죠. 그러면 동북아와 연계해서 한반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물론 이제 아까 그게 상당히 연계되지만 큰 틀에서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동북아 경제 공동체 건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 공동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에요. 바로 동북아의 지중해로 미래에는 발전시킬 것입니다. 한반도는 동북아 경제권의 전략적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은 유라시아 경제권, 남은 환태평양, 서는 한황해, 동은 한동해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동북아의 중심으로 주요 도시하고 접근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서울 상해가 2시간, 서울 북경도 2시간, 그리고 이제 동경도 2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세계적인 그런 도시와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 전략적 관문 기능을 활용하면 우리는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미래 부각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 러시아 등 대륙과 연결 짓는 그러한 지정학적 특성을 잘 활용을 해서 중국 동북 삼성을 핵심으로 바해만 지역, 천진대련, 산동반도 지역, 청도, 상해 러시아 연해주 지역, 일본 서부 지역과 연계시키고 중국 및 러시아와 수평 분업 활용을 고려해서 입지를 이제 세워나갈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압록 둥한 산업벨트 그리고 동해안 산업촉, 서해안 산업촉을 해서 주변 국가와 그리고 동북아로 이제 뻗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반도 주변에 있어서는 이제 인프라가 국제적으로 이건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 철도 라인 같은 경우는 북한 앞에서 다 끊겼으니까 그렇지 전부 지금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쪽으로만 연결이 된다면은 이제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 모든 곳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 한반도는 이렇게 동북아시아 인프라 협력을 통해서 온 세계와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네, 이건 이제 고속도로망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망은 철도망 같이 이렇게 좀 국제적으로 덜 이어졌지만 앞으로는 이게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 고속도로망을 이을 계획을 하고 지금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2개의 라인이 올라갑니다. 일본 쪽에서 이제 이어지면서 올라오는 라인과 함께 이제 2개의 H1, H2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베트남에 갔더니 그 H1이 거기도 써져 있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출발한 그런 하이웨이가 거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 지역의 주요 부문별로 발전 전략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구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업 쪽에는 공간적 효율과 형평의 합리적 조화를 이룬 산해유지를 개발을 해서 북한 지역이 지니고 있는 그런 토지, 용수, 노동력 이런 걸 활용하고 지정학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산업유치 개발과 기반 시설을 북한 지역에 이제 확충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산업단지는 이제 잘 활용을 하고 복구를 해서 토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계획을 한번
어, 물론 이제 과거에도 이런 틀은 거의 다 잡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산업 입지가 지금 최첨단 산업 입지가 우리 수도권에 있는 것과 저기도 평양을 중심으로 그리고 해주와 개성 그리고 원산 그리고 청진 김책 그리고 저 위에 나진 선봉 그리고 이제 지금 기계공업과 이제 첨단 산업이 가장 많이 지금 돼 있는 강계와 만포 지역까지 이렇게 발전시켜 나아가서 이제 명실공히 이제 한반도 북한 지역의 이제 산업 입지를 확정시킬 것입니다. 네. 교통망은 역시 이제 그 교통 체계에 그 남북한이 상이해요. 교통 체계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제 통합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고 글로벌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교통망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비용 절감형 교통 체계를 구축을 하고 첨단 녹색 교통 체계를 구현 미래 그다음에 남북한 고속도로망의 연계 지금 7x9과 위에는 6x6가 있는데 그러한 고속도로를 이제 효율적으로 잇는 그러한 작업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북쪽은 이러한 틀로 북한 간선 도로망이 구상이 되고 있고 이제 북한 간선 철도망과 함께 이제 또 철도망도 이렇게 이어지게 해서 남북이 그리고 북한 내에서도 이렇게 이 교통망을 확충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이제 공항과 항만 북한의 공항 항만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나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항만이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선박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특히 이제 동해안 쪽에 있는 북한의 그 이 항만은 갖춰져 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그리고 이제 거점 도시. 우리가 이제 성장 거점 도시를 해서 어느 한 도시를 성장시켜서 주변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전략 거점 도시를 북한에 육성을 해서 이제 주변 도시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북한 지역을 통일 이후에 효율적으로 그리고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첨단 및 주요 핵심 산업을 각 그러한 핵심 도시에 육성을 해서 주변 지역을 이제 좋은 지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1차 전략 도시로서는 신의주, 평양, 남포, 해주, 개성, 원산, 청진, 나진, 선봉 이러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고 도시를 그다음에 이제 2차 전략 거점 도시인 이러한 지역을 해서 또 소도시까지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러한 전략 거점 도시를 구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런 지금 환경이 참 문제입니다. 북한의 그 아름다운 산야가 다 지금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토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보존과 복원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요. 특히 하천 기능의 회복. 하천이 너무 많은 그 조그만 수력을 다 막아놓고 또 남북 간에 흐르고 있는 이 임진강이라든지 북한강이라든지 이런 강까지도 다 위에서 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유역을 변경시켜서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다 회복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러한 댐을 다목적 댐으로 전환시켜서 물이 남쪽으로 흐르면서 전력을 일으키고 그래서 전력 때문에 다 그렇게 막아놨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하는 그리고 이제 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 협력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의 종합적인 발전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기분이 나쁠 거죠. 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땅을 이렇게 하느냐 한데 이것은 이제 미래에 우리가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같이 언젠가 같이 살아야 될 그러한 땅 그리고 같이 번영을 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효율적으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미래에 이루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미래의 이 한반도가 온 세계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네. 네, 한반도는 지금도 이제 남쪽을 중심으로 온 세계를 향해서 지금 뻗쳐나가고 있는데 이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제 온 세계를 향해서 더 힘차게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 통일과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 그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도와주고 그들에게 이제 이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 하루 내내 피곤하실 텐데 와서 또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